어서 오세요. 이쯤이면 오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글쎄요, 바텐더의 감? 농담이에요. 그런 거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은 제가 풀어드렸던 매듭을 보고 알았어요. 전 매듭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쯤 다시 이곳에 오게 될지. 물론 일부러 찾아오기는 어렵죠. 지도에도 안 나오고 검색해도 안 나오고. 그래도 필요할 땐 늘 찾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문을 열고 나가셨죠? 돌아가는 길을 다시 떠올리고 아마 집까지는 가셨을 거예요. 걸음이 아주 가볍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처음 들어오셨을 때처럼 완전히 길을 잃은 걸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잠깐은 괜찮아지셨을까요? 숨이 조금 쉬어지고 머릿속이 덜 시끄러워지고 내일도 어쩌면 아주 못 버틸 날은 아니겠다고 그런 생각이 아주 잠깐이라도 들었다면 저는 꽤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 보니 방은 그대로였다고요. 문을 열었는데 어제 벗어둔 옷은 그대로 있고 미뤄둔 일도 그대로 있고 읽지 않은 메시지도 그대로 있고 해야 할 일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고요. 네, 마음을 무겁게 하던 사람도 상황도 내일의 일정도 끝내지 못한 말들도 전부 그대로였을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 얄밉죠. 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묻는 것처럼 현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정말 무례하죠. 현실이라는 건. 앉으세요. 오늘은 금방 나가실 수 없을 것 같네요. 아, 겁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밤에는 문가의 선체로 말하면 자꾸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일단은 앉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지 말고요. 술에 대한 취향이 좀 생기셨을까요? 두 번째 방문이시니까요. 이제는 손님도 손님 취향을 조금 주장하셔도 돼요. 단 걸 좋아하는지, 쓴 걸 잘 참는지, 향이 먼저 오는 게 좋은지, 목을 타고 내려간 뒤에야 천천히 남는 게 좋은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자기 마음도 잘 모르겠는 날에 술 취향까지 또렷해야 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도 언젠가 생기면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걸 꽤 좋아해요. 손님이 자기 취향을 말하는 순간이요. 작은 일이지만 그런 말에는 묘하게 힘이 있거든요. 저는 이쪽이 좋아요. 그 한마디가 어떤 날에는 사람을 아주 조금 자기 자리로 돌려놓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다만 거기에 저의 선택을 약간 가미해봐도 괜찮을까요? 믿어보세요. 분명 좋을 거예요. 얼음은 넣을게요. 오늘은 차가운 게 조금 필요해 보여요. 차가운 잔을 손에 쥐고 있으면 생각이 아주 조금 늦어지죠. 몰려오던 생각들이 손끝에서 한번 멈추고요. 잠깐만 멈추면 됩니다. 없애려고 하면 더 시끄러워져요. 생각이라는 건 쫓아내려고 하면 꼭 문 앞에서 더 크게 떠들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이 잔이 문직이라고 생각하세요.
들어오려는 생각들을 아주 잠깐만 세워두는 문지기. 대단히 성실한 문지기는 아닐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퇴근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나름 일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넣어볼까요? 이번에 넣을 리큐르는요, 조금 재미있는 리큐르예요. 처음 향은 꽤 산뜻한데 막상 마셔보면 끝에 아주 살짝 묵직한 맛이 남아요. 이 리큐르는 원래 식후에 조금씩 마시는 쪽에 가까워요. 식사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슬슬 말을 줄일 때쯤 이제 정말 일어나야 하나 싶은 순간에 한 잔씩 따르는 술이죠. 집에 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앉아있고 싶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는 비우기 아쉬운 시간. 저는 그런 시간에 나오는 술들을 좋아해요. 자, 이걸 마시면 오늘 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앉아있어도 됩니다 하고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오늘 손님에게도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앉아있어도 되는 술. 자, 받으세요. 오늘의 술입니다. 오늘도 이름은 붙이지 않을게요. 이런 밤에 이름까지 붙이면 괜히 더 그럴듯해지니까요. 그냥 손에 줄 수 있는 것 하나라고 해두죠.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를 쥐고 싶어 하거든요. 솜의 끝이든 이불 자락이든 아니면 끝내 보내지 못한 말 한 줄이든 손이 비어있으면 마음이 더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잔을 쥐고 계세요. 어때요? 저번이랑은 또 다르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마시고 나서 맛있다 보다는 나쁘지 않네 정도가 먼저 나오는 술이에요. 저는 그 말도 꽤 좋아해요. 나쁘지 않네. 칭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밀어내지는 않는 말이잖아요. 오늘 밤에는 그 정도 말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 정도면 다음 한 모금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원래 다음 한 모금까지 가는 일이니까요. 그냥 술 이야기로는 조금 그럴듯하죠? 바텐더들은 이런 식으로 괜히 있어 보이는 말을 자주 해요. 직업병이죠. 자, 천천히 드세요. 처음 맛보다 끝에 남는 쪽을 봐주세요. 가끔은 처음보다 남는 게 더 솔직하거든요. 예전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지인이 여기 온 적 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온 밤이었는데 소매 끝에는 탄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고 손에는 라벨도 없는 작은 병을 하나 들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그 병을 내밀더니 이러더군요. 이걸로 한 잔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황당했죠. 남의 바에 와서 자기 병을 꺼내놓고 술을 만들어 달라니요. 그래도 만들어줬어요. 그분이 그랬거든요. 제 가게에서는 이 맛이 늘 똑같이 끝납니다. 같은 재료인데 여기서는 다르게 끝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요. 조금 이상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어떤 잔에 따르는지, 얼음을 넣는지, 무엇과 섞는지에 따라 끝에 남는 맛은 조금 달라지니까요. 아주 조금이지만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해봤어요. 손님이 가져온 건 병이 아니라 그대로인 하루겠지만 같은 방, 같은 일, 같은 사람, 같은 걱정. 전부 어제와 같은 재료처럼 느껴지는 밤이겠지만
조금 다르게 느껴졌으면 하네요. 기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대단한 술은 아니거든요. 마시자마자 내일이 친절해지거나 방이 저절로 정리되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다정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끝에 남는 맛이 어제와 아주 조금 달랐으면 좋겠네요. 가끔 내가 잠깐 괜찮았다는 사실조차 잊혀질 정도로 현실이 지나치게 버겁기도 하죠. 하지만 실패한 건 아니에요. 아직 실패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오늘은 보이실까요? 바로 여기 많은 게 엉켜 있네요. 피곤함, 두려움, 미뤄둔 일, 기대, 실망, 다른 사람의 말, 자기 자신에게 너무 오래 해온 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뭉쳐놓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부르면 그 질문은 사람을 아주 깊이 가라앉혀요. 그렇지만 왜 그런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떻게 해야 달라지는지 그걸 전부 알아내야만 이 매듭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요, 대답을 찾는 것보다 먼저 질문이 나를 조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쪽이 먼저예요. 약간의 틈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 틈으로 조금 숨 쉴 수 있게요. 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떼어내줄 순 없냐고요? 그러게요. 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요. 이 매듭을 싹둑 잘라내면 손님이 내일부터는 조금도 무겁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의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 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하루가 통째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손님. 손목에 감긴 줄이 그저 실 하나처럼 보여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참았던 말, 웃어넘긴 표정, 괜찮은 척 했던 날들, 내가 나에게 너무 오래 해온 말들이 아주 얇게, 아주 여러 겹으로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싹둑 자르면 없어지는 매듭이라기보다 오래 물든 실에 가까워요. 한때는 분명 다른 색이었겠지만 이제는 어디부터가 상처고 어디부터가 손님인지 저도 함부로 가릴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요, 보이는 건 다 풀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엉킨 걸 풀면 사람은 훨씬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매듭은 풀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부터가 매듭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 사람의 하루에, 말버릇에, 잠드는 방식에,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 너무 오래 스며들어 있어요. 그걸 한 번에 없애는 건 정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찢어내는 일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싹둑 자르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손님을 조이고 있는 부분을 조금 찾아내는 것. 지금 당장 숨을 막는 말을 한 겹 걷어내는 것.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이 손님 전체를 덮지 못하게, 그 질문과 손님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을 만드는 것. 그 정도예요. 작죠. 너무 작아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고작 그 정도냐고요. 네, 고작 그 정도예요. 하지만 사람은 가끔 고작 그 정도 때문에 오늘 밤을 넘기기도 하더라고요. 자, 됐어요. 이제 문이 보이시나요? 이제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앉아 계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이곳은 나가야 할 시간이 정해진 곳은 아니거든요. 물론 영영 머무는 곳도 아니지만요. 문은 아직 닫지 않을게요. 술도 더 권하지 않을게요. 대신 이 조용한 틈을 조금만 더 빌려드릴게요. 저는 손님이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기다리는 일을 잘해요. 아주 오래요. 사람들은 기다림을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많은 것이 움직이거든요. 손끝, 호흡, 시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 그런 것들은 전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려요. 그리고 저는 그런 흔들림을 잘 듣는 편이에요.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저를 보고 듣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고 말하나 봐요. 네? 이 가게가 대체 뭐냐고요? 두 번째로 오신 분들이 대체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여기 오셨을 때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느라 바쁘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앉아버린 자신이 조금 신경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지도에도 안 나오고 검색해도 안 나오고 누가 추천해준 적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필요한 밤에는 문득 앞에 나타나죠. 그게 수상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수상합니다. 부정하진 않을게요. 멀쩡한 가게는 아니에요. 멀쩡한 가게라면 이런 시간에, 이런 골목에, 이런 손님 앞에 이렇게 조용히 문을 열고 있진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잘못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 가게는요, 손님이 찾는 곳이라기보다는 손님에게 닿아버리는 곳에 가까워요. 조금 이상한 표현이죠. 하지만 달리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 가게는 누군가를 크게 부르지 않아요. 화려하게 간판을 달지도 않고 문 앞에서 손님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필요로 하는 밤에 손님에게 닿아요. 이 가게가 왜 손님 앞에 나타났는지 궁금하신 거죠? 글쎄요. 손님들은 우연히 여기를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부르는 편이 덜 무서운 일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연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믿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서로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말 한마디가 하루를 잡아당기고, 미뤄둔 대답 하나가 밤까지 따라오고, 잠깐 참은 울음이 다음 계절의 어느 오후에 느닷없이 풀리기도 하죠. 전부 아주 얇게 이어져 있어요.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 한번 삼킨 말과 나중에 결국 터져나오는 말, 혼자 괜찮다고 넘긴 밤과 어느 날 더는 괜찮지 않게 되는 아침. 그런 것들이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도 계속 이어져 있죠. 사람들은 보통 그 선들을 못 봐요. 너무 얇고, 너무 조용하고,
또 어떤 선들은 빛이 닿아야만 잠깐 보이니까요. 거미줄도 그렇잖아요. 없는 줄 알고 지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빛이 비스듬히 걸리면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아까부터 아주 가까이에. 손님이 이 가게를 발견한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그 밤에야 보인 거예요. 손님이 너무 오래 참아온 말과 끝내 보내지 못한 대답과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 사이에 아주 얇은 길이 걸려 있었고 그 길 위로 잠깐 빛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문이 보였겠죠. 이 가게는 길목이라기보다는 매듭 근처에 생겨요. 손님이 더 걸어가도 되는지, 잠깐 멈춰야 하는지, 이대로 가면 어디가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느껴지는 자리, 그런 밤에 문이 열립니다. 수상하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쉽게 안심하면 그쪽이 더 걱정되거든요. 이상한 가게에 들어왔는데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죠. 그래도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수상하긴 해도 나쁜 곳은 아니니까요. 아마도요. 사람은 가끔 자기가 이미 어디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문장 하나에 숨이 턱 막히고 평범한 내일 하나가 갑자기 너무 멀어지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더 걷는 것보다 멈추는 쪽이 먼저예요. 이곳은 그 멈춤을 위한 자리예요. 잠깐 앉아서 무엇이 따라왔는지 보고 어디가 조이고 있는지 보고 아직 손님에게 남아있는 길이 어느 쪽인지 보는 곳. 그 정도입니다. 대단한 곳은 아니에요. 자, 대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수상해졌나요? 괜찮아요. 이 가게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들을수록 조금 덜 모르겠는데 동시에 조금 더 이상해지죠? 그래도 오늘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게의 정체를 전부 알아야 잔을 비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손님은 그냥 조금 더 앉아 계세요.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기다리는 일을 잘하니까요.